저는 이번에 한 5번째 정도 시험을 봤고요. 제가 132에서부터 봤어요. 132, 133, 134, 135, 136. 이렇게 점수를 맞았는데요. 점수가 이렇게 보면은 기폭이 있죠. 그러니까 약간 희망 고문하는 듯한 점수를 계속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번에 합격하면서 이전에 제가 작성했던 그 답안들을 한번 싹 훑어봤거든요. 보면서 느꼈던 게 특징이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는 아직 이론이 정립이 안 됐어요. 보면. 그런데도 점수를 나왔던 거는 아무래도 저는 처음부터도 페이지는 다 썼거든요. 처음 볼 때도 12페이지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기본 배팅이 현장 공무를 7년을 했고요. 안전관리자를 4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봤던 것들, 막 온갖 것들의 연장들이 그냥 다 쓰면서 어떻게든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앞에 점수를 받긴 했지만 이론은 부족하다. 확실히 이제 비는 구간이 어떻게든 얘가 이거를 채우려고 이걸 썼구나 라는 느낌의 그런 답안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론이 조금 정립이 잘 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점수는 똑같지만 이론이 정립된 가운데 문제는 표현 방법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이 표현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아까 프린트 된 걸로 이제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이번에 만약에 제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이제 137회가 있잖아요. 저는 조금 자신이 있었어요. 요때부터 제가 약간 요거 보기 한 달 전에 전체적으로 제가 답안을 다 갈아엎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수님이 예전에 저 스캔해서 갖고 계신 거랑 제가 갖고 있는 거랑은 또 다릅니다. 전 계속 바꿨거든요. 그래서 표현 방식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공부가 솔직히 좀 지치는 공부인 건 맞아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성 기술자다 보니까 현장 생활을 하는 게 솔직히 맨 처음에 시작하는 기사 생활부터도 넉넉하지 않았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독특하게 제가 좀 결혼도 하고 아이도 2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현장 생활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이가 안 좋은 상태일 때도 제가 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현장에서 계속 붙박이처럼 일을 했고, 지방생활도 한 4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2주에 한 번씩 엄마를 보게 되는 상황을 한 3, 4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첫째 아이한테도 솔직히 문제가 좀 생겼고요. 둘째 아이한테도 좀, 아래로 좀 할까요? 둘째 아이한테도 좀 문제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저히 같이 아이를 둘째까지도 희생시키면서 이 현장 생활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염증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 때 배수진을 치고 1년 안에 끝낸다. 그런 게 마음으로 했었는데 솔직히 1년 안에는 못 끝냈어요. 그리고 하면서 되게 많이 마음이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일을 하고 있고요. 본사 안전팀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기부여는 맨 처음 시작을 하고요. 자,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드렸던 게 있어요. 보면은, 이게 맨 처음 드렸던 게, 제가 134회 때, 이제 여기 요때죠. 요때 썼던 거예요. 보면, 첫 번째로는 여기에서 이제 보다 보면 제가 느꼈던 게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한데, 첫 번째로는 저희 교수님이 많이 항상 얘기하는 게, 아이템 선정을 진짜 못했어요. 아이템 선정을 우선은 첫 번째로 못하고, 보면 이게 내용이 어디에 기반했냐면 코샤 가이드에 있어요. 코샤 가이드에 기반해서 한쪽에서 치우쳐가지고 작성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편윤적인 그런 답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갑자기 이제 넘버 8에 보면은 막 소방 뭐 기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뒤에 보면 그 내용에 비해서는 거기서도 주요 아이템의 선정이 또 부족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마지막 세 페이지는 뭘 쓸까 고민을 하다가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독특하다고 온돌 현상을 썼는데 문제는 이 온돌 현상 자체의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네가 갖고서 현장에서 어떻게 어떤 방안을 네가 네 의견이 뭐니? 라는 거에 그걸 초점을 썼어야 되는데 방안은 한 줄입니다. 정작은 얘는 의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난 이 이론 알아요. 여기에서 딱 끝나버렸습니다. 점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134회에 있는 얘가 공부를 안 한 아이가 아닌데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뒷줄에 보면요. 이거는 저희 이번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사항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똑같은 상황, 이제 화제를 갖고서 쓰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화제의 유형을 쓰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건설 현장으로 돌아가서 녹여내라. 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가볍게 써놨어요. 복기라는 거라서. 근데 여기 옆에 보면은, 예를 들면은 유리화재. 그 옆에 뭐라고 썼냐면 막 별 희한한 것도 많이 썼었어요. 항탄박이에 발전기에 엔진 오일을 점검을 하지 않아서 그 엔진 오일에 불이 붙어가지고 유리화재가 났다. 이런 예시를 들었어요.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유리화재가 나거나 전기화재가 난 그 예시를 현장에서 찾아서 썼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항탄박을 쓴 사람 자체가 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굳이 뭐 뒤에서 건설 현장에서 굳이 끌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앞에서부터도 내가 먼저 치고 나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좀 상대방의 이목을 끌고 싶었었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화재 예방의 3요소로 쓰고 싶긴 한데 기억이 안 나요. 현장 하시다 보면 기억 안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쓰지 말아야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 써야죠. 그러니까 화재 3요소 하면 여기서 솔직히 제가 틀린 거는 온도 습도가 틀렸고 산소로 썼어야 되는데 틀렸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제목으로 극복을 하자. 그래서 화재 3요소 그 앞에 관리해야 할 틀렸지만 틀리지 않은 것 같은 듯한 그런 식의 답안에 선정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우리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연물 같은 경우에는 뭐 단열재 불붙어 나서 뭐 수년을 가정을 걷는다든지 이런 거에서 현장에서 찾아서 각각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파트를 썼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를 봤을 때 여기선 법령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딱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확신해서 문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는 건 마지막으로 이제 얘네들이 써야 될 거를 쓰라고 할 때 이거는 법령도 있어야겠지만 기술도 있어야죠. 공법도 조금은 들어가서 쓰면 참 화려하게 끝이 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법령도 또한 산업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뭐 화재 예방법도 있죠. 교수님이 많이 해주셨고 근데 저 이거 화재 예방법도 기억이 안 나서 법률도 막 소방안전법 막 틀리게 막 썼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쓰는 사람이 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신 있게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인원을 배치해서 보면은 화재 감시자랑 소방안전 감시자를 나눴고요. 우선 표를 맨 처음 딱 보자마자 눈에 보일 수 있게끔 박아 넣어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입기계, 아까 제가 항탄발기를 앞에 써놨기 때문에 기계 점검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이 수미상관식으로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교육도 해야 되죠. 근데 요새는 화재 예방교육 같은 게가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살짝 늦게 바뀐 게 전기안전교육이랑 채용식 교육에도 화재 예방교육을 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새로 법령이 바뀐 부분도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맨 앞에 보면 유형 같은데 제가 좀 독특하게 복합 화재에 대해서 썼어요. 건설 현장은 계속 변화하는 유형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화재가 유리 화재만 해서 그것만 딱딱 나는 게 아니다. 복합 화재도 있다.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거에 건설 현장의 화재 유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화재가 있다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공동으로 하는, 같은 공동구의 공간에서 공동 출입구에서 하는 혼재 공정에 관련된 얘기도 분명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로 가면 화재로 인해서 내력이 저하가 되면 안전성 평가를 하죠. 그렇게 해서 안전성 평가에 관련돼 가지고 법령에 관련된 산안법 사항도 마찬가지로 썼습니다. 끝으로 임시 소방시설, 그렇죠. 우리 6가지 소관비관 반갑이 표 다 같다. 여기는 안 썼는데요. 박아 넣었습니다. 저는 그 6가지도 다 서로 다 박아 넣었었어요. 이제 저희는 솔직히 엑스트라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고민을 많이 안 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쓸 때 이거에 얘네들이 써야 되는 그 항목이 자신 있게 다 쓸 수 있다고 하면 너무 엑스트라에 목숨 걸지 말자고 생각을 하고서 해당 제목을 썼어요. 아, 시간이 계속 가고 있네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화재 발생 예방 대책 같은 경우는 요거를 쓸 때 앞에 전기 화재가 있었으니까 전기 화재에 관련돼서 이제 보는 게 기계기구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같은 경우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교류 안전 그리고 LPG 관련된 거는 아예 그냥 여기서는 안 썼는데 단순하게 전기 화재 그리고 이거는 유류 화재이자 가스 화재니까 복합 화재. 저는 계속 이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각각 안전점검, 자율 안전점검의 확인 대상 관련된 것도 표로 다 써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거 냉동 냉장 창고 관련돼서도 이제 조금 독특한 그림이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냉동 냉장 창고 그림을 그려서 넣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마감에다가 샌드위치 판넬을 끌고 들어와서 샌드위치 판넬 뭐 이렇게 그리고 그라스홀 그리고 강판한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중 폴리탄 우레탄 구조다. 마찬가지로 화재에 취약하고 이거에 관련돼서는 질식까지도 검토를 네가 해야 된다. 라는 걸로 마무리 줘서 맨 마지막에 결론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신들러 리스트가 생각이 나가지고 신들러 리스트가 사람을 죽일 때 사용했던 게 요 화재에서 나오는 시아나수소 때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관련된 거는 화재뿐만 아니라 화재를 검토할 때는 질식도 같이 검토를 해서 근로자한테 교육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제가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교수님이 계속 자르라고 하시는데 저는 할 말이 다 있거든요. 이게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느꼈던 게 어느 공부 방법이 딱 정답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자기마다의 공부 방식이 다 있고요. 저도 제가 직접 겪어야지 고치는 성격이라서 제가 이렇게 약간 똘끼가 있어요. 현장에 이렇게 자기 묘한 그 고집이 있잖아요. 주변에 솔직히 조언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때 조언이 진짜 많이 들었던 게 너는 글씨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걸 또 다 써요. 시간에.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30%만 덜어라 라는 이 고민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 쌩을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덜어졌습니다. 왜? 표를 많이 썼거든요. 표를. 저는 표 정말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세이브됐고 그리고 여기서도 모의고사 하시지만 거의 끝에 가서는 꼭 그 100분 지정하시고 집에서도 꼭 셀프 테스트 꼭 보셔야 돼요. 저도 이거 할 때 셀프 테스트 모든 저희가 하나 공정 끝날 때마다 여기 와서 모의고사 보시잖아요. 여기 볼 때 저는 이미 집에서 그 해당하는 공정에 관련된 셀프 테스트 모든 게 다 끝나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봤던 거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테스트는 꼭 보시고요.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표현 방식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딱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답안이 내 논술이 눈에 탁탁 트이지 않으면 절대 점수는 잘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그림이라고 해서 막 개념도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 뭐 전 표 진짜 많이 쓰거든요. 뭐 플라워 차트 그런 거 연습 많이 하시고요. 뭔가 이렇게 할 때도 하다못해 저는 최근에도 저희 중첩법 뭐 이렇게 산안법 이렇게 뭐 이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건진법. 예를 들면 중첩법이 이렇게 있다. 산업재해가 있고 시민재해가 있다. 산안법이 있다. 그러면은
산업재해가 있다. 얘네가 얘한테 포함이 된다. 근데 여기는 건진법이 있다. 얘는 안전만 책임되고 얘는 안전과 품질이 돼서 이 부분이 겹친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항상 이렇게 표 그림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상대방이 내 답안을 봤을 때 얘는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도 정리를 했네 라는 맨 처음에 앞에 좀 이목을 끌 수 있는 거를 항상 생각하고 계속 바꿔요. 조금만 더 하면 5분만 할게요.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1년 9개월을 공부했거든요. 얼마나 이거 하면서 뭐 3시간 시간 하라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쉬었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몇 시간 했을 것 같아요. 하루에 자는 것 빼고 하다못해 생활하는 것 빼고 애들 챙기는 것 빼면 무조건 앉아 있습니다. 심한 18시간. 뭐 주말 없어요. 20시간 막 진짜 막 어쩔 때는 아침에 8시에 가서 새벽 1시, 3시쯤에 끝나고 옵니다. 살인적이죠. 그리고 뭐 코샤 가이드, 개정 가이드, 법령 다 봐요. 뭐 포기한 거 없어요. 저는 다 보고 들어갔어요. 어떤 문제 나오든 다 쓴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거 철근 콘크리트도 좀 있으면 저희 모의고사 나올 거예요. 이거를 제가 봤을 때 했던 게 이제 맨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분류의 문제점에서 보면 구조에 관련된 거, 균열, 영양 문제점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구조적인 거랑 비구조적인 거를 비교를 한 다음에 균열의 종류를 보면 표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런 균열에 대해서 지금 얘가 얘기를 할 거구나 라는 게 맨 처음에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게끔 해놓거든요. 그거를 기본 베이스로 뒤에 가서 얘를 작업 전중으로도 바꿀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굽기 전 콘크리트, 굽기 후 콘크리트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각각의 방지 대책을 무조건 6개, 하나에 한 목 쓰라고 하면 무조건 6개, 6개는 무조건 다 채워서 쓴다 라고 생각하고 답안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콘크리트가 공법으로만 가요. 공법으로만. 그러면 안 되죠. 저희는 건설안전기술사잖아요. 그러니까는 맨 마지막은 어디로 간다? 시설물 안전법 진단으로 간다. 법령 나와야죠. 법령. 그래서 엑스트라를 법령과 공법을 물어봤으면 법령을 물어봤으면 공법을. 그래서 내 답안을 제일 화려하고 다양하게 만든다. 그런 관점으로 저는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이때 눈에 띄기 위한 온갖 짓을 다 했거든요. 눈에 띄기 위한 짓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거를 감당을 못했더라고요. 편중적이에요. 지나치시면 안 돼요. 이건 어차피 엑스트라야. 얘가 주인공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편중적으로 가셨다가 답안을 작성하시면 열심히 썼는데 35에서 38 나와요. 그러면 이제 토합니다. 토해요. 그래서 조금 너무 편중적이지는 않는데 쓰라는 거에 최대한 충실하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면 엑스트라를 어떻게 쓸지는 각각의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문제는 꼭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없어요. 그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에 따라 내가 이제 제시하는 거는 좀 다르게 갈 수가 다 있습니다. 그거는 요 과정 겪으시면서 충분히 아시게 될 겁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시죠? 명강이죠? 그죠? 이 정도면? 질문 없어요? 질문이 없으면 네. 네, 앞에 또 제 거가 여기 있네요. 가져가. 네, 감사합니다.